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면 뭐 빅테크 실적 우려, 그다음에 FMC 앞둔 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코스닥 1월 낙폭으로는 역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도 이제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거든요. 코스피는 지난주 과매도 내려왔고, 코스닥은 과매도권으로 오늘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종목들별로는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어보브 반도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 대거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아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 PBR이 또 블랙홀이 돼버리면서 코스닥을 더 찍어 누르는 그런 역할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우선 빅테크 실적 우려가 또 작용을 했죠. 실적은 잘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는 5.8%나 빠졌고요. 그리고 정규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법 하락했는데 AMD도 실적은 뭐 그냥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전망치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빅테크 실적 나올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슈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4.2가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0이 깨져주면 조금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FMC 앞두고서 이게 다시 튕겨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위에 보고 계신 빨간색 선이 코스닥이고 아래 보고 계신 이제 검은색이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채금리 빠지고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국채금리가 지난 작년도 같은 경우 10월 중순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의 바닥은 동일한 시점에 딱 나온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기서 국채금리가 추세적으로 빠지는 건지 아닌지 그때 당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걸 이제 충분히 확인하고 시장이 돌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4%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더 이상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확신을 못 갖다 보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 막 이런 어떤 우려들, 금리 올라가면 또 신흥시장 쪽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인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피크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두 종목이 시가총액 합산으로 보면은 거의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가까이 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건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이 빠져버리면은 그거 낙폭의 10분의 1만큼 지수가 빠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을 동시에 또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도 초래를 하게 되고, 오늘 보시면 뭐,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대형주 일제히 빠진 건 좀 저걸 동시에 담는 어떤 바스켓 뭔가가 좀 비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 내려가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또 꺾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저 PBR 종목들이 터지면서 이게 코스닥을 결정적으로 눌러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좋을 때 나쁠 때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주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립니다만은 지금은 금융주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투자자들이 테마를 보는 거예요. 이 저 PBR을. 오늘은 지주회사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코스닥 팔고 저 PBR로 가자. 이게 약간 이제 좀 단기적인 성향의 자금이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저 PBR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또 발목이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합쳐버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계속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쭉 알려드린 건 역으로 하나가 바뀔 때마다 코스닥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는 모르게 수급이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건 이제 외국인들 다시 선물을 샀고, 그다음에 이제 옵션에서 개인들이 좀 풋 쪽으로 간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때린다라기보다는 치고 받는다라는 정도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종목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하면서도, 순매수하는 가운데 보통 이 정도 들어오면 삼성전자가 몇백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오히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에서 IT 종목들, 빅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고요. 이제 기아는 매수하고 현대차는 매도하고 이렇게 좀 엇갈렸고 그거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기관도 비슷합니다. 기관도 뭐 삼성전자 매도가 가장 많았고 자동차 매수하고 그 아랫단에 보면 금융주, 보험주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다른 거 팔고 절로 넘어갔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오늘은 또 매도 쪽에 가 있는 편이었고요.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매수 쪽에서는 그냥 골라서 남았구나. 뭐 이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한글과 컴퓨터, 엔캠 뭐 이런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일부를 좀 팔았고 매수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매수긴 합니다만은 그 아랫단에 보면 반도체 종목군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뭐 게임주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그 외에는 골라 담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 이제 골라 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여전히 이제 기관 투자들이 있었다. 근데 평소보다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더 포진해 있었다. 뭐 이게 이제 오늘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 정리를 해보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이제 MS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건 이제 MS 뒤에 더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줄여서 그냥 MS라고 썼습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AMD에 대해서 미증시가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규 시장에서 이대로 반영이 될 거냐, 아니면 이제 지수에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좀 커버를 해서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냐. 우리는 미증시가 많이 빠질 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쫄아서 빠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FMC가 임박했는데 5월 인하론도 무산될 거냐.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1월은 FMC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3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뭐 더 이상 인상은 없어 라고 이제 단정을 해주고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3월엔 동결이나 5월 이후에 인하한다라는 신호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준에서 이제 그 QT 관련해서도 이제 좀 조절을 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심 5월부터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차트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PCE 지표를 3개월 또는 6개월 연율로 계산을 해버리면 지금 이미 2%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금리가 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반응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코스닥은 지금 악재란 악재는 대부분 다 노출이 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많이 빠지면 이번 주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음 주 초 넘어가면 이제 과매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오늘 코스닥의 ADR이 74.6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75 밑을 과매도라고 하거든요. 코스피는 지난주에 나왔고 그래서 오늘 날짜로 코스닥은 이제 과매도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과매도 내려간다고 해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저점이 되진 않지만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종목들별로는 너무 좀 오버해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이 좀 반등할 시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가까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은 뭐 자동차, 보험, 조선, 지주사인데 이제 저 PBR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저 결산을 좀 해보면 사실 아침에 보여드린 거에서 차트가 또 바뀌었죠. 표가. 예, 그러니까 코스닥 1월이 7.77% 빠졌고요. 1월에 상승 종목 수가 500개, 딱 500개였어, 공교롭게도. 그다음에 1월에 하락한 종목은 1127개. 예, 그러니까 뭐 2배가 훌쩍 넘게 많죠. 그리고 종목당 수익률이 어제 버전으로는 2% 중반 정도 됐었는데 오늘 또 크게 빠지면서 거의 4%. 이게 이제 하락한 종목이 평균 4%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간 종목들까지 포함해서 평균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1월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고 뭐 1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 하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8% 이상 하락을 해버리면 뭐 2월에 반등이고 뭐고 이제 연간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6%면은 이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올라가는, 연간으로는 올라가는 그런 통계에 더 가깝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고 코스닥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역대 6번째로 1월 낙폭이 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대 4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주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5% 넘게 하락하면 2월에는 좀 반등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조금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긴 하죠. 어차피 또 과매도긴 하니까. 근데 연간 어떻게 될지는 애매합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4%대로 하락을 하면 연간으로는 플러스가 나는데 10% 이상 하락하면 연간으로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7.8%는 없던 사례예요. 구간이. 예, 그래서 좀 어중간하긴 하죠. 근데 이제 폭락한 수준으로 갖다 붙이기는 조금 애매해서 이거는 이제 2월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대급의 기록이 남은 한 달이었다. 근데 이제 조금 경계선에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연간으로 폭락하는 기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라는 건 그나마 좀 다행. 근데 이제 2월의 어떤 초반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수급이 바뀌는 시도들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그때그때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통계를 또 잡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고 하나 미리 해드리면, 내일은 제가 아침 모닝 브리핑은 평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 오후 브리핑은 아마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이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올려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